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50초반의 여자입니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던 그해 23년간 함께 살았던 남편과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혼은 제가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일방적인 요구였죠. 저희는 지방에 살고 있고 딸은 서울로 대학을 갔기에 이제 집에는 남편과 저 둘만 남게 됐었는데요. 결국 자식들 제 갈 길 가면 남는 건 부부밖에 없다고 저도 많이 소원해진 사이에 남편과 다시 잘 지내보려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별것까진 아니지만 각방을 썼고 사이가 소원해진 지 5, 6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도 딸아이 앞에서는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죠. 각방도 아빠가 코 고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로 잔다고 설명했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5년 전쯤 저와 저희 친정을 상대로 단단히 토라졌고 그때부터 작은 방에서 혼자 자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의 행동이 얼마나 유치하고 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엄밀히 말하면 진짜 토라지고 섭섭해야 될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저였거든요. 남편은 유통 관련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처음에 저희 고모부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고모부가 저희 남편 부모님과 잘 아시는 사이였거든요. 고모부가 어느 날 저한테 아는 집 아들이 작게 사업 운영하는데 인상도 좋고 성실하고 성격도 참 남자답고 괜찮다더라 하면서 만나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20대 후반이었고 집에서는 조금씩 결혼 압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등 떠밀려서 만났는데 그 남자는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쁜 편도 아니건만 남편은 저한테 홀딱 반했다며 몇 번 만나지도 않아서 결혼해달라고 할 정도였죠. 저도 적극적인 그 남자가 싫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연애하고 7개월 만에 결혼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그 남자네 가족관계는 시부모님과 누나 한 분이 있었어요. 누나는 결혼을 하셨다고 했고요. 저희 집은 아버지 그리고 제 위로 오빠 하나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과일 농사를 지으시고요. 오빠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편으로 치면 시댁보다는 저희 집이 훨씬 나은 편입니다. 아빠가 농사 짓는 땅이 꽤 큰 편이고 여러 개라서 수익도 많은 편이세요. 게다가 시골에 아빠 혼자 사시는 집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도심에 36평대 아파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빠 결혼할 때도 집을 하나 해주셨고 저 결혼할 땐 1억 정도 해주셨어요. 남편은 결혼할 때 시댁에서 3천만 원 정도 받았고요. 저희 시댁에서는 아버지가 돈도 시원시원하게 잘 쓰고 통이 크신 것 같다고 좋아하셨어요. 결혼 후 저희 남편도 저희 아버지한테 잘하려고 했고 종종 찾아가서 술도 한 잔씩 대접하고 낚시도 하러 가고 아빠한테 잘하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2년 정도 뒤에 아이를 가졌고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불거진 건 아이가 중학생이 됐을 때쯤이었어요. 남편은 그맘때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사업을 더 늘리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저한테도 자주 얘기했어요. 저는 남편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몰랐기에 그냥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 주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군요. 사업 확장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고. 이게 잘 되면 지금보다 훨씬 규모도 커질 거고 잘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업 자금을 어디서 구해? 집 대출이라도 받아야 된다 그거야? 그것보다 저번에 아버님 땅 정리 좀 한다고 하지 않았어? 라더군요. 그맘때 저희 아빠는 일을 좀 줄이겠다고 하셨고 갖고 있던 시골 땅을 어느 정도 정리할까 고민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아빠가 일할 수 있는 정도만 빼놓고 나머지는 팔겠다고 하신 건데
아예 그렇게 마음을 정하신 건 아니고 고민하고 계셨죠. 아빠 땅 팔아서 돈을 좀 빌려달라 그 말이야? 투자를 나한테 하시면 어떻겠느냐 그거지. 나 지금 준비 중인 계약이 하나 있는데 그거 잘 되면 내 사업도 대박 터지거든. 근데 자금이 좀 부족하네. 당신이 아버님한테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빠에게 직접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친정에 내려갔어요. 남편은 아버지에게 술도 대접하고 이래저래 얘기를 하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저는 딸이랑 거실에서 놀고 있고 남편과 아버지는 방에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한참 만에 얘기를 끝낸 남편이 나왔는데 표정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갑자기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아버지랑 잘 얘기했냐고 하니까 그냥 집에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술을 마셨으니 저보고 운전 좀 하라고 하더군요. 갑자기 가자고 하고 아빠도 별말 안 하시길래 인사드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가는 동안 남편은 얼굴에 모자 올려놓고 조수석을 뒤로 제껴서는 자는 것처럼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왜 저러나 싶었는데 별로 얘기를 안 하려고 하길래 집에 가서 아빠에게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 내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러시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서방이 뭐라고 하디?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해서요. 아빠가 돈을 안 빌려주시기로 했구나 싶었는데 별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빠 돈이고 아빠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저희 아버지에게 토라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 입장에선 또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기에 남편도 이해를 했죠. 그런데 아빠 하시는 소리가 이서방 사업이 그렇게 잘 안 되냐?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요, 괜찮은 것 같은데 왜요? 아, 돈 빌려달라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 네? 저는 몰랐습니다. 저한테 얘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그전에도 아빠한테 돈 빌려달라는 말을 몇 번 했고 아빠도 두어 차례 빌려준 적도 있다는 거예요. 너네 결혼하고 2년 정도 됐을 때였나? 네가 막 선미 임신했을 때쯤. 네. 그때도 혼자 내려와서는 사업이 좀 힘들다고 돈 좀 빌려주시라고 하더라고. 정말요? 전 아예 몰랐는데. 너 걱정할까봐 말 안 했단다. 사이가 일부러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는데 어쩌겠어. 통장에 있는 돈 몽땅 찾아서 빌려줬지. 너한테는 그냥 얘기 안 했고. 근데 그 뒤로 한 5년인가 6년 뒤에 한 번 더 왔었어. 돈 좀 빌려달라고. 이번에도 너한테는 말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사정이 안 좋은가 보다 싶은데 나도 그때는 당장 쓸 돈이 많지는 않아서 다는 안 되고 조금 빌려줬다. 그랬는데 이번에 또 빌려달라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지. 자네 저번에 내가 2차례 빌려준 돈은 나한테 갚았는가? 아예 안 갚지 않았는가 하고. 그 돈에 대해서는 아예 말도 안 하고 갚을 생각도 안 하면서 무슨 돈을 또 빌려달라고 그러냐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남편이 저희 아빠한테 돈을 그렇게 수차례 빌린지 몰랐거든요. 정말 저한테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기본적으로 저한테 본인 사업이나 일 얘기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봐도 얘기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깥 일은 바깥에서 끝내는 사람이라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구태여 안 물어봤죠. 매달 생활비도 꼬박꼬박 보내주고 저도 제 일을 하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돈을 그렇게 빌리러 다닐 정도로 사업이 안 좋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아빠 역시도 제가 걱정할까봐 그냥 저한테 따로 안 물어보고 사이니까 두어 차례 빌려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남편이 또 빌려달라고 하고 심지어 금액도 이전보다 더 컸답니다. 그렇다 보니 아빠도 이번엔 안 된다고 거절을 하신 거였죠. 저는 황당하면서도 아버지에게 죄송한 기분이었어요. 아빠, 미안해요. 나는 몰랐어요. 이서방이 아빠한테 그렇게 돈을 빌리러 간 줄은.
괜찮아. 괜찮은데 이번엔 금액도 너무 크고 또 내가 가만 보니 이서방이 빌릴 줄만 알지 갚는다는 말은 도통하지를 않어. 사위도 자식이니까 그냥 줄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최소한 갚으려는 노력 같은 건 보여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보이니 나도 무턱대고 빌려줄 수도 없는 거야. 내가 무슨 돈이 넘쳐나는 사람도 아니고 이서방 태도도 잘못된 거고. 당연하죠, 아빠. 그 사람이 왜 그랬지? 하여튼 잘 얘기해봐라. 그러고 그렇게 사업이 불안정하고 힘든 건지도 한번 물어보고. 네, 아빠. 죄송해요. 쉬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이나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우리 아빠한테 돈을 빌리다니. 남편한테 배신감도 느껴지고 남편이 제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은 감정마저 들었어요. 왜냐면 마치 이번이 저희 아버지에게 처음 빌리는 것 마냥 저한테도 연기를 했으니까요. 15년 같이 산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하지도 않고 이런 일을 벌이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우리 아빠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그 말에 남편도 흠칫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얘기하셔? 뭐라고 하시면서? 그 전에 2번 정도 당신이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셨다는데 근데 왜 나한테는 그동안 말도 안 했어? 얘기 안 한다고 하셔놓고. 아니, 왜 나한테는 말 안 했느냐고. 사업 관련해서 필요한 돈이었어. 당신한테 얘기한다고 뭘 알아? 우리 아빠잖아. 나한테 당연히 얘기를 했어야지. 당신 좀 황당하다. 뭐가 황당한데?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말도 안 하느냐고. 남자들 하는 일이고 당신 신경 쓰고 걱정할까봐 말 안 했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 미안하다. 됐냐? 앞으로 아버님한테 다시는 돈 빌릴 일 없으니까 그만 얘기해. 그런 말이 아니잖아. 당신은 내일이 마냥 잘 되는 줄 알지. 내가 생활비 따박따박 갖다 주니까. 나는 밖에서 사업 운영하면서 똥줄이 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아니 누가 뭐래? 그리고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와이프인데. 당신한테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당신 나한테 도움 줄 수 있어? 부부 사이에 꼭 도움이 돼야지만 얘기해? 그리고 어쨌든 아빠한테 그전에도 돈을 빌렸으면 그건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에 남편이 저를 흘겨봤습니다. 딸은 자식 아니야? 내가 쎄 빠지게 이래봤자 결국 아버님 당신 딸이나 손녀한테 들어가는 거 뻔히 아시면서.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툴툴거리더라고요. 아니, 나랑 선미랑 뭐 얼마나 썼다고. 게다가 나도 일하잖아. 그리고 어쨌든 빌린 거니까 아빠 돈도 갚아야지. 그래. 갚을게. 됐냐? 결국 딸이랑 사이는 남인 거네, 아버님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모를 줄 알아? 전에 형님한테는 아버님이 바로 돈 빌려주셨지? 저희 오빠가 1년 전쯤 공장 설비 늘린다고 해서 저희 아빠가 돈을 좀 보태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기론 오빠가 자금 회수하자마자 아빠에게 돈을 갚았다고 했거든요. 우리 오빤 돈 갚았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 앞에서는 갚는 척 하는 건지 뭔지. 당신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빠랑 오빠가 당신 앞에서 거짓말 한다는 거야? 뭐 때문에? 나한테 돈 갚으라고 압박하시려고. 여보, 진짜 왜 그래? 됐고. 나 이번 기회에 당신네 가족들이 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어. 결국 아버님한테도 형님만 중요한 거야. 나 아버님한테 돈 안 빌리기로 했으니까 더 이상 그 얘기 꺼내지 마. 하면서 지 혼자 토라지는 겁니다. 너무 황당했죠.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저희 아버지 돈 빌린 것도 제가 더 화내야 될 일이고 그 빌린 돈을 갚을 생각도 안 했다는 것도 제가 화내야 될 일 아닌가요? 그런데도 남편은 이번에는 돈 안 빌려줬다고 본인이 더 서운해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진절머리가 났죠. 그런데 그 뒤로도 남편의 유치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에는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한 거였죠. 갈 일이 있으면 저한테만 가라고 하면서요. 저는 유치하게 왜 이러느냐고 그랬는데
남편은 자기 원래 유치하다면서 안 간대요. 그래서 저도 그럼 시댁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가지 말라고 앞으로 부모님 각자 만나고 각자 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남편과 제 사이가 안 좋아진 것은요. 그때부턴 집에서도 저랑 꼭 필요한 말 아니면 말도 잘 안 하고 밖으로 돌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화를 내며 싸워도 보고 따져도 보고 이혼 서류까지 들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속 터지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혼하자고요. 남편은 내 생각은 안 하냐면서 이혼할 생각은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남편의 행동 때문에 속이 뒤집어졌는데 일단 애 때문에 이혼 생각은 접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편이 하듯이 남편에게 무관심하게 지냈어요. 한마디로 한 집에서 지냈지만 남처럼 대면대면하게 살았던 거죠. 물론 아이 앞에서는 그래도 티를 내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했습니다. 외식도 같이 하고 아이 앞에선 그래도 얘기를 좀 했으니까요. 나름 티 안 내려고 노력은 했지만 아이도 한창 예민하던 시기라서 엄마 아빠가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건 눈치챘겠지만요. 그렇게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던 겁니다. 그 사이에 아이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다가왔고 원하던 대학에 입학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 남편과 저는 딸아이의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아이에게 꽃다발 주면서 축하해줬고 사진도 찍었어요. 아이는 졸업 기념으로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했다며 나중에 집에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늦게 오지 말라고 하고 남편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는 남편과 별다른 얘기는 안 했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이 잠깐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면서 거실에 있어 보라고 하더라고요. 뭘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간 남편이 뜬금없이 종이 한 장을 들고 오더니 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 종이는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때의 그 황당함이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이혼 서류? 이혼하자는 거야? 갑자기? 딸 졸업식 날 이게 무슨 행동인가 싶어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참았어. 선미도 고등학교 졸업했고 학교도 서울로 가기로 했으니까 이제 내 역할도 다 끝난 것 같네. 이혼하고 각자 인생 살자, 이제부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선미 졸업식 하자마자 이혼? 아니, 뭐하러 여태까지 기다렸대? 내가 그때 이혼하자고 했을 때 하던지. 선미한테 상처 안 주려고. 참 대단한 부성이네. 당신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지난 5년간 토라진 사람처럼 굴고 무슨 3, 4살 애도 아닌데 사람이 왜 이렇게 유치하고 꽁한 게 오래가? 그래, 나 유치하고 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 이유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이혼하자고 했었잖아. 그땐 선미가 한창 예민한 시기였잖아. 너는 애 엄마가 애 생각은 안 하냐? 당신은 퍽이나 애 생각해서 졸업식 날 집에 오자마자 이런 걸 줘? 그래,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좀 허심탄회하게 묻자. 뭐가 그렇게 서운하고 기분 상해서 5년 넘게 이러는 거야? 그때 아버지가 돈 안 빌려준 거 그게 그렇게 서운했어? 그래, 서운했다.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돈 빌리는 거야? 아버님도 나를 무슨 돈 떼어먹는 무례배 취급하고 그때 나 얼마나 기분 나빴는 줄 알아? 남자는 자존심이 다야. 사람 자존심 다 짓밟아 놓고.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 상했는데 당신이 빌려달라고 하면 우리 아빠가 무조건 빌려줘야 돼? 왜? 아, 그래서 안 빌려주셨잖아. 그때 아버님이 돈만 빌려줬으면 내 사업 훨씬 잘 됐어. 나는 그때 엄청 중요한 기회를 놓쳤고. 당신 우리 아빠한테 돈 맡겨놨어? 아, 됐다. 끝나는 마당에 너랑 싸우고 싶지도 않아. 이래서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결국 너는 니네 아빠, 니네 가족이 먼저지. 나 이만하면 많이 참았어. 우리 그냥 끝내고 각자 갈 길 가자. 당신만 참았어? 아, 그러니까 참지 말고 이제 끝내자고. 막무가내로 이혼해달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여자라도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이혼해달라고 난리치는 거야? 뭔 여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나 이렇게 너랑 계속 살기 싫어. 이제라도 내 인생 살고 싶어. 당신 진짜 이기적이네. 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줘야 되고 이혼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돼. 아, 그럼 이혼 소송이라도 걸까? 뭐? 어쨌든 내 뜻은 이거야. 나는 당신이랑 더 살고 싶은 생각 없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그러더니 남편은 차키 들고 다시 집을 나가더라고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도 서운한 거 많지만 그래도 부부니까 어떻게든 다시 잘 풀어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그렇게 집을 나가서는 며칠이나 돌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에 그렇게 씁쓸하고 허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직감이 확 들었어요. 이혼할 거면 진작 했어야 되는데 5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적극적으로 이혼 요구를 하는 게 뭔가 이상했죠. 말은 딸아이를 위해서라지만 남편처럼 이기적인 인간이 자식을 위해서 그럴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고민 끝에 이 사실을 친한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가 더 황당해하면서 니네 남편 바람피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저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이혼하자고 하는 거면 보통은 바람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도와줄 테니 미행을 해보자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차를 타고 남편의 퇴근 시간 즈음에 사무실 근처에 갔어요. 사무실 앞에 남편 차가 대여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 남편이 나왔고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친구는 조심조심 남편 차를 따라갔죠. 남편 차는 사무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그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도 조심조심 따라갔어요. 그런데 도착한 남편이 내리지는 않고 계속 차 안에 있는 겁니다. 혹시 눈치챘나 싶어서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그런데 한 10분 정도 있다 보니 어떤 여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고 남편 차로 갔습니다. 수키야, 저 여잔가 봐. 뭐해, 찍어. 그 말에 저도 벌벌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는 데다 친구 차 썬팅이 진해서 어두워서 별로 식별은 안 됐지만 그래도 찍었죠. 그 여자는 익숙한 듯 남편의 차에 올라탔고 남편의 차는 출발했습니다. 친구도 약간의 텀을 두고 조심조심 따라갔죠. 혹시 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친구가 운전을 노련하게 잘해서 다행히 걸리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의 차는 어떤 음식점으로 갔고 둘은 내려서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여자는 저보다 어려 보였고 남편과는 보통 이상의 사이 같았습니다. 친구는 저보고 있어 보라면서 자기가 들어가서 근처에 앉아 살짝 찍고 오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친구는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설마 했는데 남편이 진짜 바람을 핀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보자 사지가 다 떨려오더라고요. 5년 이상 각방 쓰고 남남처럼 지내서 정도 다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꼴을 눈앞에서 보니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가슴이 뛰고 과호흡이 올 지경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까 지하 주차장에서 찍었던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사진들이 어둡고 흔들린 데다 남편 차만 대충 찍혀서 딱 봐도 증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지났을 무렵 친구가 차에 올라탔어요. 어떻게 됐어? 많이는 못 찍었는데 그래도 좀 찍었어. 일단은 다른 데로 가자. 그렇게 친구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들어간 곳은 막국수 식당이었고 제 남편과 그 여자는 익숙한 듯 창가 자리 쪽으로 앉더래요. 친구는 혼자 왔다고 하고 식사 하나 시켜서 핸드폰으로 뭐 보는 척하면서 살짝씩 남편과 그 여자를 찍었답니다. 둘이서 식사하는 것도 슬쩍 찍고 그 여자가 남편한테 뭐 먹여주는 것도 슬쩍 찍었대요.
하지만 친구도 많이 긴장했는지 사진이 좀 흔들린 데다 남편은 뒤통수만 찍혀서 이게 증거가 될까 싶더라고요. 친구는 이게 증거가 될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 사진들을 미끼로 녹음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 말 맞다나 그날 저녁 그 사진들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이게 네가 이혼하자는 이유냐 라고 적어서요. 남편 바로 전화가 왔고 지금 그년 집에 있나 본데 당장 집으로 튀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집으로 왔고 저는 몰래 핸드폰에 녹음 켜서 놔뒀습니다. 사진이 불분명하다 보니 남편 입으로 자백을 듣고 그걸 녹음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오는 남편 얼굴 보자마자 갑자기 열받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애 생각하는 거 좋아하시네. 딴 년이랑 바람나서 이혼 요구하는 주제에 어따 대고 애 핑계야. 너 사람 미행까지 하냐? 그 사진은 어떻게 찍었는데? 진짜 소름 끼치네. 누가 누구더러 소름이래. 딴 년이랑 바람난 너보다 소름일까? 너 사람 붙인 거야 뭐야? 솔직하게 말해. 남편은 사람 붙였냐고 난리치길래 오냐 잘됐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짓말했죠. 그래, 사람 붙였다. 내가 들고 있는 증거가 그것만 있는 줄 알아? 확실한 증거 넘치고 넘친다. 와, 무섭다 무서워. 나 이혼 안 해줘. 절대 안 해주고 내가 들고 있는 증거로 위자료 상간소송만 할 거야. 뭐? 이걸 알고도 이혼 안 해준다고? 너 그년한테 완전 맛이 갔나 보구나. 그년이 그렇게 좋아? 언제부터야? 알 필요 없잖아. 그래, 마음대로 해. 나도 이혼 안 해줄 테니까. 그년한테 위자료 소송이나 기다리라 그래. 야, 이게 사는 거냐? 이럴 거면 이혼하자고. 그럼 바른 대로 말해. 지금 똑바로 얘기 안 하면 절대 이혼 안 해줄 거니까. 제 말에 남편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라고요. 그럼 얘기하면 이혼해 줄 거야? 봐서. 뭐가 궁금한데? 그년이랑 언제부터야? 얼마 안 됐어. 뻥치지 말고 제대로 말해. 내가 다 알아봤다니까. 알아봤다면서 왜 묻는데? 네 입으로 들어야겠으니까. 같이 산 세월이 20년이 넘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네 입으로 직접 들어야겠어. 남편은 씩씩거리더니 얘기하더라고요. 1년 됐다. 됐냐? 어떻게 만났는데? 내 사업 투자자야. 투자자? 어디 사기꾼 아니고? 야, 너 말 다 했어? 말 함부로 하지 마. 뭔 투자자? 그 여자가 그렇게 돈 많아? 많다.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혼해 달라는 건지요. 너 진짜 구제불능이다. 돈 많은 여자 만나서 20년 산 마누라랑 자식 새끼 버리고 갈아타시겠다. 뭐? 사람을 꽃뱀으로 몰아. 맞잖아. 이게 진짜... 하면서 손찌검까지 하려고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지금 나 때리려고 했어. 오냐? 그래 때려봐라. 때려봐. 나 너한테 한 대 맞고 깽까까지 제대로 물려줄게. 조금 있으면 선미 들어오는데 아주 좋은 꼴 보여주네. 아, 진짜 지긋지긋하다. 네 면상만 봐도 지긋지긋해. 이러니까 내가 이혼하고 싶지. 웃기지 마. 그 여자 돈 많아서 갈아타고 싶은 거 아니고. 야, 됐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얘기해줬으니까 이혼해줘. 아니, 못해줘. 이게 진짜 장난하나? 내가 왜 해줘? 상간소송이나 기다려. 남편은 저 죽일 듯이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체감상 1시간 넘게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한참 뒤에 그러더라고요. 말투도 갑자기 부드럽게 바꿔서는 저를 살살 달래는 겁니다. 숙야, 이러지 말자. 우리 끝난 사이잖아. 의미 없는 거 너도 알잖아. 너도 네 인생 살아. 저도 그 남자랑 결혼 생활 유지하는 거 의미 없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이혼해 달란다고 이혼해 줄 사람이 어딨나요? 저는 그 뒤로 한참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급했던 남편이 갑자기 무릎 꿇더라고요. 그래, 미안하다. 너 두고 바람핀 거 미안해. 미안한데 솔직히 우리 사이 끝장난 지 오래잖아. 이미 부부관계 끝났잖아. 그건 너도 인정하지?
그래, 맞아. 우리 아빠가 돈 안 빌려줬다고 당신 혼자 토라져서 여태까지 남보다 못하게 지냈지. 그 얘긴 됐고 어쨌든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야. 깨진 그릇이나 마찬가지야. 그거 다시 붙인다 한들 결국 또 깨져. 그리고 너나 나나 애초에 다시 붙이고 싶지도 않잖아. 그래서 이혼해주라. 각자 갈 길 가자. 하면서 진심으로 이혼을 해달라고 하는데 참 그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배신감도 아니고 그냥 지난 결혼 생활이 허무했다고나 할까요? 그 남자는 저에게 7개월 만에 이혼해달라고 매달린 것처럼 이제는 이혼해달라고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그 꼬라지를 보고 있는데 참담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저는 많은 생각 끝에 말했죠. 그래, 이혼해줄게. 대신 이 집은 내 거야. 당신은 못만 나가. 그 말에 남편 또 발끈해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건 아니지. 이 집 대출 갚는다고 내가 얼마나 쎄 빠졌는데. 이제야 겨우 다 갚았는데. 정신 못 차렸네. 그럼 그냥 위자료 소송이나 받아. 나 이혼 안 해줄 테니까. 당신은 유책 배우자라서 이혼 소송 못 해. 제 말에 남편은 아차 싶은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무릎 참 가볍기도 하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내가 잠깐 흥분했어. 재산 분할에 대해서 우리 천천히 얘기해보자. 나 지금 당신이랑 흥정하는 거 아니야. 바람은 당신이 폈는데 이혼도 당신이 요구하고 있는 거야. 그런 주제에 어디서 뻔뻔하게 천천히 얘기를 하자 말자. 나 아쉬운 거 없어. 그냥 이대로 살아도 돼. 이혼은 당신이 원하는 거지 내가 아니거든. 제 말에 남편도 고개를 숙이고 한참이나 생각에 잠기더라고요. 집단에는 머리 굴리는 것 같았죠.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싫으면 관두고. 알았어. 이 집 당신한테 넘길게. 그럼 이혼해 줄 거지? 우리한테 재산이라고는 이 집밖에 없는 거 알지? 근데 나한테 넘기면 네 몫은 하나도 없다는 거 알아도. 명의 나한테 넘기고 법적으로도 문제없게 정리하자. 그러고 나서 바로 이혼 접수하자고. 됐니? 그래, 알았다.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현관문이 탁 하고 닫히자마자 그때부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5년 넘게 각박하게 살았을지언정 그래도 부부로 산 세월이 20년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제야 배신감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저렇게 이혼해달라고 사정할 줄은 몰랐어요. 지난 세월이 그토록 허무하고 가슴이 아파서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녹음은 잘 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랑 친구가 찍은 몇 장의 사진 말고는 제대로 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녹음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지입으로 바람핀 사실과 집 넘기겠다는 얘기까지 술술 다 했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걸 증거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거는 다행히 확보했지만 마음은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된 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끝내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기에 유책에 상관없이 재산 분할은 반반인 상황이었지만 저는 남편과의 합의를 통해 그 집은 제가 아예 갖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권리는 하나도 없게끔 법적으로도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남편은 그 집을 저한테 넘기면서도 한편으론 신나 보였어요. 저랑 정리하고 그 여자한테 가는 게 저렇게 기쁜가 싶었죠. 20년 동안 둘이서 열심히 대출 갚으며 마련한 집인데 그 집을 홀라당 넘겨줄 만큼 그 여자랑 잘해보고 싶은가 보다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남편과 이혼하는 것이 속 시원하기도 했어요. 남편하고 사이가 틀어진 지 오래고 이런 식으로 같이 사는 것에 대해 늘 스트레스가 있었거든요. 저라고 마냥 좋았겠나요? 그럼에도 애아빠고 같이 산 정을 생각해서 잘해보려고 한 거였는데 전 남편이 제대로 뒤통수를 친 거지만요. 그래서 저도 차라리 잘됐다. 이렇게 집 내가 가지고 깨끗이 끝내는 게 더 속 시원하다 생각하기로 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협의이혼 서류를 제출했고 조정 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맘때 딸아이는 이미 서울로 올라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올라가서 얘기를 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딸아이도 많이 놀라고 상처받을 것 같아 걱정이 됐지만 상황이 이렇게 됐다면 딸아이도 받아들여야겠지요. 그렇게 법적인 조정기간까지 끝이 났고 남편과 저는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딸아이에게는 그래도 아빠가 바람폈다는 말을 하면 너무 상처가 클 것 같았기에 엄마 아빠의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5년간 딸아이 앞에서 티를 안 내려고는 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건 딸아이도 진즉에 알았기에 큰 충격 없이 받아들이더라고요. 대신 딸은 아빠랑도 연락을 한 번씩 주고받았습니다. 정확한 이혼 사유에 대해서 모르니 딸은 엄마 아빠가 다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남편이나 저나 그럴 생각은 눈곱에 눈곱만치도 없었지만요. 그러던 중 이혼하고도 8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뜬금없이 남편으로부터 문자가 온 거예요. 잘 지내?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 옷 따뜻하게 입고 지내. 당신 감기 잘 걸리잖아. 라고 왔습니다. 저는 이 인간이 문자를 잘못 보냈나 했어요. 이혼한 지가 언젠데 당신 타령하면서 이런 문자를 보내나요? 무시했는데 다음날 또 문자가 왔습니다. 2주 전에 선미 만났어. 내가 선미 보러 서울 갔거든. 이제 대학생이라고 아가씨 다 됐더라. 우리 딸 참 예쁘게 잘 큰 것 같아. 그 문자를 보는데 짜증이 솟구치는 겁니다. 이 인간이 뭘 잘못 먹었나 싶었죠. 저는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미야, 너 2주 전에 아빠 만났어? 아빠가 갑자기 왔던데 학교 앞에서 밥 먹고 커피 한잔하고 헤어졌어. 그때 너네 아빠가 뭔 소리 하든? 뭔 소리? 아빠 사정이 좀 안 좋대. 뭐가 안 좋은데? 사업이 엄청 안 좋다고 하던데 뭐 자세한 건 얘기 안 하고 그냥 아빠 힘들다고 그러시던데. 참나. 왜? 아니다. 엄마는 아빠랑 연락 아예 안 하지? 뭐 할 일 없지. 아빠가 많이 힘드신가 봐. 돈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러게 엄마랑 뭐하러 헤어지냐고. 엄마는 요즘 돈 많다고. 그런 말을 했어? 나는 속상해서. 그래도 엄마 아빠인데 아빠 힘들다고 하니까 마음 안 좋고 그래서.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전 남편 놈이 갑자기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면서 수작을 부리는 것이요. 저희 아버지가 그맘때 가지고 있는 땅을 대거 정리하셨거든요. 그 근처에 펜션 단지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어서 땅값도 괜찮다고 했고 아빠도 나이 드셔서 이제 힘들어 농사를 많이는 못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소소하게 하실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좋은 값에 정리하셨습니다. 그렇게 땅을 판 돈 중 반은 저희 오빠 주시고 반은 저한테 주신 거죠. 저는 필요 없다고 아버지 다 쓰시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아파트 월세 준 거에서도 돈 들어오고 아빠 쓸 돈은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미리 자식들에게 증여를 주셨어요. 그 돈이 꽤 상당했죠. 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걸 전 남편한테 얘기한 모양이었습니다. 전 남편도 그 얘기 듣고 아차 싶으니 이제 와서 저한테 다시 수작을 부리는 거죠. 어이가 없더라고요. 진짜 끝까지 이런 식이네 싶어서 없던 정이 더 떨어졌죠. 제가 남편 문자를 다 씹었더니 한 번은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는 그것도 씹으려다가 한 번은 똑바로 얘기하고 차단해야겠다 싶어서 받았습니다. 왜? 전화 받네? 안 받는 줄 알았는데. 이제 안 받을 거야. 왜 자꾸 문자하고 전화질이야? 이혼 도장 찍은 지가 언젠데. 1년도 안 됐잖아. 1년도 안 됐으면 이혼 안 한 거야? 수키야, 너무 그러지 마라. 우리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그 말에 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보세요, 이선중 씨.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바람나서 제발 이혼해달라고 사정사정 하던 게 그쪽이에요. 다시는 이런 연락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선미한테 진짜 이혼 사유 얘기해 줄 겁니다.
선미한테 아빠가 바람난 쓰레기다. 그 말까지는 차마 못하겠어서 얘기 안 했는데 이런 식이면 확 다 얘기하는 수가 있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그 얘기하려고 지금 전화 받은 거니까. 하고 끊으려는데 남편이 엄청 다급하게 부르더라고요. 잠깐만 선미 엄마. 내 얘기 좀 들어줘. 선미 엄마. 수키야, 내가 진짜 잘못했다. 헤어지고 나니까 내가 진짜 어리석은 놈이라는 거, 미친놈이었다는 거 알게 됐어. 나 진짜 뼈저리게 후회해. 그 여자랑 진짜 끝냈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지. 이혼 물을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겠다니까.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왜? 생각보다 그 여자가 돈이 없든?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진짜 좋은 여자였고 아내였다는 걸 너무 늦게 한 거지. 수키야, 내가 진짜 나쁜 놈이다. 나 진짜 벌 받나 봐. 당신이랑 선미 그렇게 우리 세 식구 같이 있을 때가 진짜 행복한 건데 내가 뭐에 씌였나 봐. 저는 뭐라고 짓거려대나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이제 와서 보니 내가 진짜 잘못한 거밖에 없더라. 선미도 엄마 아빠 다시 재결합하길 바라고 있어. 안 그렇겠어? 20살이라고 해도 아직 애야. 엄마 아빠 이혼했다는 게 지도 안 힘들겠냐고. 나한테 그러더라. 엄마랑 잘 얘기해서 재결합하시라고. 선미 보는데 눈물만 나고. 하면서 생쇼를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못 참고 웃음 터뜨렸습니다. 진짜 듣다 하니까 어이가 없네. 우리 선미가 엄마 아빠 이혼 사유를 잘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나 보다. 그럼 내가 제대로 된 이혼 사유 얘기해줘야겠네. 당신 바람나서 졸업식 끝나자마자 이혼해달라고 매달렸다는 거 알면 그 얘기 듣고도 선미가 엄마 아빠 재결합 얘기하겠어? 아빠한테 학을 뗄 것 같은데. 그건 안 되지 여보. 왜? 딸한테 부끄러운 건 아나 보지? 수키야, 선미 엄마, 제발 그 얘기는 하지 마라. 야, 이선주, 너 진짜 속 보인다. 너무 속 보여서 그냥 웃길 정도야. 뭐? 이제 와서 우리 가족이 그립고 어쩌고 저쩌고. 이보세요. 선미한테 내 얘기 들었다며. 우리 아버지가 땅 판 돈 주셨다는 얘기? 그 얘기 듣고 이러는 거 모를 줄 알아? 진짜 사람 투명하네. 당신 참 돈 좋아하는 것 같아. 왜? 그 여자가 생각보다 돈이 없어? 그래서 이제 다시 나한테 붙으려는 거야? 이보세요, 이선중 씨. 버스 진작에 떠났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게 아니라 이혼해달라고 사정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니다 싶으니 재결합. 웃기고 있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당신은 진짜 한결같이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네. 나 당신이랑 헤어지고 나니까 너무 좋아. 당신이 나한테 그랬지? 이혼하고 내 인생 살고 싶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야 속 편하게 내 인생 사는 것 같아. 나 지금 너무 좋거든. 나도 내 인생 이제 좀 잘 살아볼 거니까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 문자 한 통이라도 더 보내는 날에는 선미한테 진짜 이혼 사유에 대해 낱낱이 얘기해 줄 거니까. 그리고 전화 끊었습니다. 지 딸한테 알려지는 건 싫었는지 그 후론 연락 일절 없었죠. 나중에 고모부에게 건너들어 보니 전 남편은 진짜 불쌍한 처지가 됐긴 됐더라고요. 저한테 집도 통째로 넘기고 이혼하고 그 여자한테 갔는데요. 그 여자한테도 버림받았답니다. 그 여자도 이혼년대 엄청 부자랑 결혼했었고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 남편이 이혼하고 그 여자한테 가니 그 여자도 시큰둥해진 건지 얼마 살지도 않고 대판 싸우고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완전 낙동강 오리알 된 거죠. 집도 없으니 시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살고요. 지는 이혼하고 집도 저한테 넘겨서 무일 뿐인데 갈아타려던 그 여자마저 남편을 버린 상황인 겁니다. 그 여자는 남편에 대한 마음이 딱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매달렸던 남편이 참 우습더라고요. 딸아이가 아빠에 대해 너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을까봐 진짜 이혼 사유에 대해 얘기를 안 했는데요. 당장은 아니지만 다음에 시간을 봐서 진짜 이혼 사유에 대해서도 딸에게 얘기해 주려 합니다. 딸도 진짜 진실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정말 이혼하고 나서 훨씬 홀가분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이기적이고 철딱서니였고 자기 중심적이던 전 남편과 끝을 내니 그 과정은 힘들었을지언정 지금은 훨씬 편한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혼하고 나서 아빠에게 증여를 받은 것이 참 다행이다 싶어요. 만약 결혼 생활 동안에 증여를 받았더라면 전 남편은 본심을 숨기고 또 저나 아빠한테 잘하려고 알랑방구 꼈을 겁니다. 그 돈 받아내려고요. 하지만 다행히 이혼하고 받았기에 그 인간 앞으로는 한 푼도 내놓지 않았죠. 전 남편이 참 속보이고 어리석은 인간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습니다. 전 남편 말 맞다나 아이도 성인 됐고 독립했으니 저도 이제 제 삶과 인생을 돌아보고 행복하게 살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